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유학생들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유학생 체류 최장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한국인 1만 3천 명이 우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F비자나 J비자로 지금까지는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이제 불가능해진 겁니다. 4년 이후에 별도의 연장 신청과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해서 반드시 4년에 끝내야 된다, 4년 있다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도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든가 내지는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 제대로 공부를 못 끝내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도 소급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학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글쎄요, 4년 안에 유학을 가서 석박사를 따고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석사를 끝내고 박사만 가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글쎄요, 박사도 4년 안에 반드시 끝낸다는 보장이 없고 자칫하다가는 유학 갔다가 결국 공부도 못 끝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이민자든 그것이 유학생이든 내지는 또 교환 또 학생이든 또는 일시 거주하는 기자든 하여튼 간에 뭔가 미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지는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체류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됐든 아니면 유학생이 됐든 특히 중국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하나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거고, 유학생 같은 경우 말이죠. 이민자 같은 경우는 남미를 타깃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의 어떤 그 한미 간의 외교적 긴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 외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건 다 세상에 알려진 일인데요. 그리고 중남미 이민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것도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뭔가 미국으로부터 찍히고 있는, 아니 찍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쿠팡이라든가 77 입틀막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재명의 여러 가지 또 친중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드나드는 거,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수출도 지금은 반도체 같은 게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슈퍼 301조 발동이라든가 내지는 보복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년에 2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지금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도 지금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재명이가 겉으로만 지금 미국의 비율을 맞추는 어떤 신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말이죠, 구밀복검, 그러니까 입으로는 꿀을 말하나 배에는 검을 차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어떤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강경화 주미대사라는 사람도 전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1만 3천 명도 역시 그 규정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 국가안보부 DHS라고 하죠. 미 국토안보부는 16일 현지 시간으로 F비자와 그리고 G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F비자는 유학생 비자를 말하고요, J비자는 교환 방문자의 비자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F비자
또는 제2비자 소지자가 학업이나 또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만 하면 종료 시점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나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자격이 관리돼서 학업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별도의 체류 연장 심사를 받지 않고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국할 때 정해진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최대 기간은 4년으로 제한됩니다. 4년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할 때 얼마 머무를 거냐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그건데 그것이 최장이 4년밖에 안 됩니다. 4년이 지난 뒤에도 학업이나 연구를 이어가려면 미 국토안보부에 별도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되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연장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연장 승인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F비자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도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간이 필요한 석박사 과정이나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한 학업을 계획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빨리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를 끝내지 않으면 중간에 낙마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공 변경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유학 도중 전공을 바꾸면서 추가 체류가 필요할 경우 변경 사유와 학업 계획 등을 심사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서 전공을 바꾸더라도 그것이 심사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국을 피하기 위해 수업 등록을 반복하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도 안 하면서 미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체류 연장만 하는 이런 것들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존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하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도 거기서 사실상 또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고, 그리고 또 입국을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최종 규정은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 후 발효될 예정인데요. 일정대로라면 9월 중순부터 적용이 됩니다. 새 학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한국인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만 1,861명입니다.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F2 비자 소지자까지 합하면 1만 3,208명입니다. 제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동반 가족인 J2 비자 소지자는 3,180명입니다. J2 소지자도 3,18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J1 비자와 J2 비자를 합하면 여기도 약 1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4년 이상을 머물거나 전공을 변경하려는 학생들은 체류 연장 심사를 추가로 준비해야 되고, 심사 결과와 처리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학업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도 이 제2비자가 이제 발급되는데 앞으로는 240일만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하는 식으로, 그전에는 말이죠, 이 제2비자도 상당 기간 2년까지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최장을 240일 8개월로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연장해 주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언론도 좌파 언론들, 이런 언론들은 미국에서 계속 있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그것이 좌파 언론이든 우파 언론이든 미국 가가지고서 그야말로 계속 개기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특히 좌파 언론들 말이죠, 여기 미국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사를 써대는 이 언론들은 앞으로 240일 이상 체류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좌파 언론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말이죠, 지금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마음껏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워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 이제 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가기도 어려워지고 가서 공부하기도 어려워지고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가서 말이죠, 이승만 정부 때도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2만 명의 유학생을 미국에 유학 보내겠다. 정말 대단한 거였죠. 그 나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 유학생을 발굴해서 미국에 공부시킨 덕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많이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외교가 중요한데요. 광경화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그거보다도 이재명과 조현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